고객님들이 이게 헬스장 이용하는 회원들이 트레이너가 왔을 때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회원님들한테 다가가는 게 사실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PT를 권유한다던가, 그래서 회원들이 좀 더 부담을 가지고 트레이너들한테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도 또 있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트레이너들에 대한 부담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제 퍼블릭 헬스장에 가보면 내가 운동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그렇다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는 나한테 운동을 가르쳐주는 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네. 내 핸드폰에 요즘에 이제 유튜브 이런데 영상에 보면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이 영상을 틀어놓고서는 보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시설에서 실제로 이제 그 회원님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얼마나 이게 유익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 그게 헬스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를 보든지 내가 무슨 운동을 하든지 본인만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팔뚝살 빼고 싶어서 이제 팔뚝살 동영상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헬스장까지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케어가 안 되니까 스스로 이제 살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오픈하고 관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이런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보디빌딩 매니아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은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왜 이렇게 방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공간만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사람인가 뭐 그쵸.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하는 회원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월 이용료를 내가 그 사람한테 받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료, 공간 이용료 근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서비스가 그치는 거니까 뭐 공간이 운동하는 공간이야.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러니까 집에서도 해도 되겠다 이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헬스장을 이용하는 그것조차도 이제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길게 봤었을 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집에서 공부를 했을 때 집에서 공부가 안 되어서 카페를 간다던가 독서실에 가는 것처럼 회원님들이 집에서 운동이 안 되니까 헬스장에 가는 건데, 그러면 그 헬스장에 갔을 때 그런 쾌적한 분위기,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쌤 말씀처럼 위화감이 든다던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켜놓고 본인만의 운동을 거기서 하는 거죠. 이제 평수가 뭐 500평, 300평 이렇게 해도 그렇게 사실 공간이 없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헬스장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듣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복합주거 형태 해가지고 커뮤니티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거기 가면은 맘 맞네. 놓지 않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굳이 가가지고 돈 내면서 어차피 관리도 못 받을 건데 그러니까 런닝머신만 탈 것 같으면 본인 집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정말 합리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런닝머신밖에 안 탈 테니까. 그게 이제 너무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아는 피트니스 센터의 관장님 이제 만나러 가도 거기에서는 이미 유튜버가 운동하는 영상들을 그냥 노출을 시켜놓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유튜버에서 나오는 모델이 이게 본인 관장이 그러면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센터만의 어떤 특색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 영상을 이제 깔아놓고 그거를 이제 노출을 시키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그 뭐 유명 유튜버도 이미 아닌데 어떻게 쫓아가겠노 하고. 사실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그 헬스장의 관장님이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지금 상주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 똑같이 그런 영상을 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에 트레이너 선생님의 얼굴이 나오고 관장님의 얼굴이 나온다면 사실 그 헬스장을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훨씬 그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죠. 맞죠. 우리 관장님이 나오네? 이러면서. 그래서 다양한 운동 콘텐츠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 그 센터만의 어떤 특색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어차피 다가가기가 힘들다면 운동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뭐 스트레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제공이 된다면 여성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런닝머신 타기 전에도 좀 내가 뭐 하지를 조금 풀고 들어갈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그 기구를 사용하는 법 자체를 모르니까 모르죠. 예,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동작들에 대한 교육도 예, 영상으로 해주면 훨씬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신뢰감 있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생긴 질문인데 예, 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치를 끊어가지고 월 3만 원에 운동을 하는데 그 이용료 안에는 기구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Cause you are my